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다시 한번 3,000원짜리죠. 요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관세죠. 네, 이 징글징글한 이 관세 정책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시장은 다시 한번 불안감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거나 말거나 최근에는 이제 7월이죠. 7월 블랙록의 ETF, 이 ETF 신청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SEC 또한 리플 솔라나를 담은 종합 ETF 승인에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7월달 이 7월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최근에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보이지 않게 투자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관세 폭탄, 비트코인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XRP 또한 5%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9일로 예정된 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일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불어닥쳤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주요 코인이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의 협상 기한 연장을 묻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답하면서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배제했다. 이 발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제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접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고요. 일본과는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장관 이제 스콧 베센트는 당초 90일 내에 90개의 무역 합의를 체결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며 일부 분석가들은 협상이 9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관세, 그쵸?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운전할 때 아주 중요한 키, 그쵸? 이 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차피 트럼프는 코인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부채와 본인들의 가족들의 자산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관세 가지고 흔들어도 결국 현재 추세는 상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박스권에 갇힌 XRP ETF 소식에 터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이 2달러에서 2.35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ETF 승인 기대감이 다음 가격 돌파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반면 이제 기술적 지표상 하락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면서 양방향 변동성에 주의가 요구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ETF잖아요. ETF. 이 ETF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역사상 이 ETF를 신청했을 때 승인 확률이 무려 99%. 그쵸? 99%에 가까운, 즉 577번을 신청을 해서요. 한 번을 빼고 576번,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승인을 시켰는데, 다시 말해서 사실상 ETF를 신청하면 승인이 된다라는 말인데, 바로 그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이 블랙록이 움직일 거라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블랙록이 7월에 XRP ETF를 신청할 거라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이죠.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착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리플의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역사적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법적 분쟁 종결로 XRP에 기반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신청서가
XRP가 7월에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은 XRP가 주요 암호화폐 중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토큰이라면서 관련 ETF 서류 제출이 올해 7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시 대표 역시 7월 ETF 승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법적 분쟁 종료가 이제 현물 ETF와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 대기업들의 XRP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러니까 즉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장을 완전히 닫는다라며 법적 분쟁 종료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 직후에 XRP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자, 이러한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면서 시장 과열 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다. 근데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뭐다?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7월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은 XRP 형 ETF에 집중이 되고 있고, 만약에 블랙록의 ETF 신청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XRP는 규제 불확실성의 상징에서 월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여전히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3,000원짜리에서 3,250원짜리 요 자리가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3,000자리까지 말아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버텨내고 3,000자리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 3,250원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결국에는 상방 스탠스를 가져가려면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다음 단계인 이 4,000원짜리, 그쵸? 요 라인까지 도전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여기 2,5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3,000원짜리를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